하피 작가의 첫 개인전, 하피 어드벤처 인 에덴이 성수동에 위치한 갤러리 CDA에서 2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하피는 작가가 직접 고안한 단어이자 개념으로 절반의 하프와 행복의 해피를 합쳐 반쪽짜리 행복 또는 반만 행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작가의 활동명이자 작품 속 등장인물의 이름이기도 한 하피의 모험은 동시대의 젊은 시대 정신을 드러냅니다. 누구보다 솔직하고 직관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전시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코리안 키도스. 코리안 키도스는 작가가 초등학생 3학년의 나이에 아버지의 결정으로 친구들을 떠나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할 당시의 심정을 회화로 풀어낸 작업입니다. 그림을 얼핏 보면 두 인물 머리 위를 맴도는 검은 멍게 구름과 아래를 향해 축 처진 입꼬리들에서 낯선 타지에 도착한 작가의 걱정과 두려움이 보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작가는 불안 또는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설렘 또한 없었다고 합니다. 작가가 당시 느꼈던 감정은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에 맞물려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출국하여 경기하는 비장한 마음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입장하는 순간이 마치 새로운 스테이지로 입장하는 느낌을 받았던 작가는 작품의 배경으로 클래식 비디오 게임의 대명사인 슈퍼마리오 월드 중 스테이지 1-1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플러스 보이. 플러스 보이의 하피는 어둠 속 빛나는 별과도 같은 긍정을 발견한 모습입니다. 러브보이. 작품 중심에 자리 잡은 인물의 이름은 하피입니다. 또는 러브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피는 행복을 뜻하는 해피와 절반을 뜻하는 하프의 합성어로 반만 행복하다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같이 벌거벗은 개구쟁이 하피는 머리에 주로 노란색 웃는 얼굴에 이모티콘을 반만 쓰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화면 속에 꽃다발을 손에 쥐고 있는 하피는 나머지 반의 행복을 찾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피가 생각하는 행복 버킷리스트 중 사랑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러버걸. 하피 작가는 모든 모험 이야기 속에 사랑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동양에는 견우와 직녀, 서양에는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모든 사랑 이야기의 시작에는 아담과 이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피에게도 물론 사랑스러운 짝이 있습니다. 하피의 짝은 금발머리 소녀의 이브입니다. 화면 속 이브는 용맹하고 진취적인 성격을 보여주듯 하피와의 사랑을 갈라버린 뱀을 이미 처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뱀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브는 이것을 하피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녀만의 여정에 있다고 합니다. 플라워 파워. 하피 작가는 어느 날 할아버님 댁 베란다에 있는 수많은 식물 중 가시가 돋은 꽃기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꽃기린은 꽃잎의 생김새가 솟아오른 기린의 모습과 닮았다고 하여 불리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귀여운 이름과 달리 고난의 깊이를 간직한다는 다소 무거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쓰는 월계관과 비슷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꽃말을 가진 채 사계절 내내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에게 긍정의 힘을 주고자 작가는 플라워 파워라는 제목으로 꽃기린을 화면에 담았다고 합니다. 너디 캐터필러. 뿔테 안경을 쓴 엉뚱하고 엉성한 느낌을 주는 너디 캐터필러는 동산에 있는 애벌레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어릴 적 작가 자신과 닮은 모습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작가는 사실적으로 묘사된 자신의 모습이 화면 속에 있다면 다소 어색해 보일 수 있기에 자신과 닮은 캐릭터를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화면 속 애벌레는 장대비 속에도 우산을 쓰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지는 빗물을 온몸으로 맞으며 만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식물에게 자연이 내리는 비는 매우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작가는 설명합니다. 그러나 작가는 사실 비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이드 앤 시크. 하이드 앤 시크는 하피가 뱀과 숨바꼭질 도중 뱀을 피해 풀숲에 숨어있는 장면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얻은 하피를 뜻하기도 하지만 무언가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하피가 조금이라도 쉬었으면 하는 작가의 마음 또한 담겨 있습니다. 작가가 하피를 위하는 마음은 그림의 배경에서도 나타납니다. 풀숲 주위에 오직
깜깜한 밤하늘과 반짝이는 별들을 그린 것은 하피가 그저 평온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쫓기는 것을 잠시 잊고 쉬기를 바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스니키 스네이크. 스니키 스네이크는 이 이야기의 감초적인 악역 역할을 맡은 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뱀은 팔과 다리가 없이 배로 기어다니지만 아담과 이브를 속이기 전에는 팔과 다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파워 오브 플러스. 미국 생활 중 영어가 서툴렀던 하피 작가는 대사가 없는 만화 영화인 톰과 제리를 애청했다고 합니다. 파워 오브 플러스는 만화 영화 속 톰과 제리가 연체동물처럼 몸이 자유자재로 변하는 장면 중 아코디언처럼 접히는 모습의 작가의 메시지가 추가된 작품입니다. 긍정을 뜻하는 기호 더하기가 부정 가득한 보라색 악마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긍정이 부정을 이긴다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플러스 기호가 악마를 올라타 짓누르며 보이는 작품의 전체적인 실루엣은 십자가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드 앤 시크이. 하이드 앤 시크이는 처음으로 작가가 두 캐릭터를 한 화면에 담은 작품으로 숨바꼭질하는 뱀과 하피의 모습이 보입니다. 캔버스 화면을 4개의 칸으로 나눠 마치 만화책의 한 페이지같이 표현된 작품입니다. 스네이크 킬러. 스네이크 킬러는 하피가 이야기 속 악역인 뱀을 죽이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여정을 방해하는 대상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극악무도한 행위를 선택한 하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피가 결국 분에 이기지 못하고 하피를 유혹하던 뱀의 혀를 자른 후 승리를 만끽하는 건 마냥 혀를 입으로 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생명의 목숨을 취한 후 트로피처럼 자랑하는 잔인함을 보여주고 때로 인간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히려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합니다. 드림워커. 작가는 어느 날 몽유병에 관한 글을 읽고 사전적인 뜻을 알기 위해 검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몽유병은 수면 보행증 외에도 꿈속에서 놈, 혹은 꿈 같은 기분으로 놀미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몽유병의 다른 해석이 왠지 모르게 신비롭고 재밌다고 느낀 작가는 파자마 파티를 즐기는 아이들처럼 꿈속에서 행복을 찾아 활보하는 하피를 상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작품 제목도 슬립워커가 아닌 꿈을 꿔는 자라는 뜻인 드림워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She is a shepherd. 하피 작가는 양치기의 뜻을 가진 영어 셰퍼드 앞에 새 알파벳 SHE를 보고 문득 양치기 소녀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토이스토리 또는 밀레의 그림 속에서 찾은 양치기 소녀의 모습을 작가는 자기의 이야기에도 등장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가 보여주는 양치기 소녀는 추운 겨울에도 불구하고 새끼 양을 목에 이고 가파른 산맥을 올라가는 당차고 강인하며 책임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위치한 하얀색 새는 설화 속 아이를 물어다 주는 황새입니다. 작가는 새끼 양을 이고 올라가는 양치기 소녀와 아이를 물고 날아가는 황새가 연결점이 있다고 생각해 한 화면에 같이 보여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셰퍼드 보이. 셰퍼드 보이는 양의 모습을 한 하피입니다. 개구쟁이 하피는 동산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양과 가깝게 교류하고 연대하고자 양의 모습으로 분장했다고 합니다. 작품 제목이 쉿보이가 아닌 셰퍼드 보이인 이유는 하피가 양을 지키는 양치기 소년처럼 앞으로 펼쳐질 여정 속에서 지금보다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소리 로즈. 작가는 미국 한인교회에서 배운 찬송가 중 오버브 올이라는 제목을 가진 찬송가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의 노래 가사 중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는 예수가 희생하는 장면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가사라고 합니다. 작가는 가사를 통해 희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희생이 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이미지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화면 속 하피는 모험 중 실수로 꽃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미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하피가 항상 쓰는 노란 스마일리 페이스 방구에서 장미로 교체합니다. 캔버스 화면 왼쪽에 보이는 연초록색 더하기 기호들은 희생 뒤에 새 생명이 나타날 것을 의미합니다.
러브보이 모노. 작가는 어린 시절 기억 속 징계선 윌리에 등장하는 예스러운 미키마우스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작가는 그 흑백 애니메이션 속 미키마우스가 지금 날 많은 사람들에게 미키마우스가 친숙하게 다가가도록 많은 도움을 줬다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에 작가는 언젠가 하피 또한 많은 사람들이 친숙하게 느끼길 희망하며 흑백의 하피를 그렸다고 합니다. 굿애플, 배드애플. 좋은 사과와 나쁜 사과라는 제목의 작품에는 선명한 붉은색의 사과와 상반된 모습을 가진 두 사과가 있습니다. 구약성서 창세기 속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주역은 뱀이지만 작가는 문득 어쩌면 그들이 한 입 베어 물기 전에 사과 또한 아름다운 빛깔로 유혹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마치 백설공주가 마녀의 사과를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한 입 베어 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런 빛깔 좋은 사과도 결국 한 입 베어 물면 아무런 의미와 목표성도 없는 그저 과일이 된다고 생각해 좌우로 대조되는 두 사과를 다른 두 캔버스에 그렸다고 합니다. 그림을 확대해보면 웃고 있는 사과에는 해골, 전둥, 흉터와 같은 부정적인 기호들이, 울고 있는 사과에는 꽃, 별, 나비와 같은 귀여운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애플트리. 작가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사과나무는 단순히 과일이 열리는 나무지만 에덴로산에 있는 사과나무는 선악의 진실을 가진 중요한 나무이기에 화면 속 사과나무는 늠름한 자세를 취한 모습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배경에서 보이는 긍정의 노란색과 부정의 보라색은 선과 악을 표현하며 사과나무 뒤로 소용돌이 치는 듯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러브보이 풀 해피니스. 하피 어드벤처 인 에덴의 첫 챕터 마지막 작품은 러브보이 풀 해피니스입니다. 작가는 하피 머리에 자리 잡은 행복을 뜻하는 노란색 방구가 점점 흘러내려 어쩌면 하피가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며 만들었다고 합니다.